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021년 11월 모의고사 31번부터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29번, 30번 지문 올렸었고 지금 산곡동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31번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30번, 29번 괜찮았습니까? 제 생각에 지금 제가 촬영하게 될 31번과 32번은 좀 비교적으로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내용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선배들이 꽤나 어려워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지만 저하고 꼼꼼히 공부하시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신다면 그게 과연 끝까지 어려운 지문이 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1번 주제문을 한번 봐볼까요? 특정 동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그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하던 영양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제 자체도 굉장히 애매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elements any particular animal needs are relatively predictable. 어떤 요소들인데요. 어떤 성분들 이렇게 하면 좋겠죠? any부터 시작해서 needs까지 묶어주고요. need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이 되었겠네요. 그럼 다시 볼까요? 어떤 요소들인데요. 어떤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 성분들은 이러이러합니다.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는요. 상대적으로 예측할 수 있대요. 조금만 더 자세히요. They are predictable based on the past. 그러한 것들은 예측 가능합니다. 무엇에 기반하여서 on the past, 과거에 기반하여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What an animal's ancestors needed is likely to be what the animal also needs. what이 끌고 나오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맞죠? 그래서 animal's ancestors need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이 주어니까 수일치 단수도 맞죠. 다시 볼까요? 어떤 동물의 조상, 선조라고 해도 괜찮고요. 어떤 동물의 선조가, 조상이 필요로 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게 과거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과거에 기반했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어떤 동물의 조상이 필요했던 것, 즉 과거를 의미하겠죠. 어떤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일 가능성이 있냐면 what that animal, 그 동물이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what 앞에 선행사 없고 needs의 목적 없는 불완전한 또 문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조상이 필요로 했던 건 오늘날의 지금의 동물이 또한 필요로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요. 과거에 기반했을 때 그 동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동물들의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건 오늘날의 동물들이 필요로 한 것과 유사한가 봐요. 다음 문장. Taste preferences therefore. 따라서 taste preferences. preference라고 말하면 선호도죠. 즉 맛의 선호도. 원문에서는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맛의 선호도는 따라서 can be hardwir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hardwired라는 거는 뭐 직역을 하게 되면 뭐 강력하게 엮여져 있는 그쵸?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타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뭐가 있었죠? 뭐 innate라든지 선천적인 그쵸? 그리고 뭐 natural 이란 뜻도 있고 아니면 inborn 이런 친구도 있었었죠. 맛의 선호도는 따라서 어떠하다? 타고나다. 왜? 과거에 그 동물의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게 오늘날 동물들이 필요로 한 거니까 맛의 선호도는 선천적인 거라는 겁니다. Consider sodium. 소디움,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시 들어가요. The bodies of terrestrial vertebrates tend to have. 테레스트리얼이라고 얘기하면 육지의예요. 그래서 신체들인데
육지의 초식 동물들의 신체들은 무엇을 포함하여서 포유류들의 그것을 포함하여서 그러니까 바디를 받아주겠죠. 초식 동물들의 신체들 뭘 포함해서 포유류들의 신체를 포함하여서 어쨌든 초식 동물들의 신체들은 tend to have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집니까?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에? 소디움, 나트륨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50배 정도에 달하는 나트륨의 소디움의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That of the primary producers on lan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프로듀서라고 나와 있죠. 프로듀서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산자죠. 그래서 primary producer라고 말하면 뭐 주요한 생산자가 되겠는데 이 말 풀어드릴게요. 땅의 주요한 생산자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풀입니다. 풀. 그쵸? 식물들. 다시요. 초식 동물들의 신체들은 어떤 농도를 가지고 있냐면은 나트륨 농도가 거의 50배나 더 많대요. 뭐보다? 여기 식물들의 농도보다 50배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초식 동물들의 신체와 식물들을 구성하는 걸 봤을 때 초식 동물이 식물에 비해서 50배나 더 많은 나트륨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식물들도 나트륨이 충분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초식 동물들이 식물들보다 나트륨의 배열이 50배나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this is part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뭐 때문이냐면 초식 동물들이 진화했거든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진화했대요. 그럼 다시 초식 동물들이 바다에서 진화를 했다라는 건 초식 동물의 조상이 바다 출신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so evolved cells dependent upon the ingredients that were common in the sea. 그리고 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을 진화시켰는데 어디에 의존을 하는 세포들이었었냐면 그러한 성분들 무엇에 의존하는 that were common in the sea 주간대 비동사 맞죠? 위치 전환 가능하고 선행사가 복수니까 were 잡았어요. that were common 굉장히 흔했었던 바다에서 굉장히 흔했었던 성분들에 의존하는 세포들도 진화시켰다. 무엇을 포함해서? 소디움, 소디움, 나트륨이죠. 나트륨을 포함해서 바다에서 굉장히 흔했었던 성분들에 의존하는 세포들을 진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다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에서 봤던 것처럼 동물이 조상이 필요로 했던 건 오늘날 동물이 필요로 한 거랑 똑같다 그랬죠. 초식 동물들의 신체를 보게 되면 식물보다 50배나 많은 나트륨 함량이 있대. 그 이유가 뭐냐면 초식 동물들의 조상들이 바다에서 진화를 하였고 어떤 세포들도 진화를 시켰냐면 바다에서 굉장히 흔했었던 성분들에 의존하는 세포들도 진화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화론의 관점으로 보면은 물고기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가 생겼다가 그쵸? 점점 이제 물 밖으로 올라오잖아요. 꼬랑지가 이제 조금 줄어들게 되고 다리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꼬리가 조금 줄어들고 사족보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봐봐. 얘네가 이제 뭐가 됐냐면 지금의 초식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초식 동물의 조상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바다에서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소금, 즉 여기서 나오는 나트륨이 굉장히 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초식 동물의 조상이 무엇을 필요로 했었냐면
소금을 필요로 했었다. 그래서 지금의 초식 동물들도 원래는 바다에서 성장했던 물고기에서 진화를 했다라고 보게 되면 초식 동물들도 당연히 소금, 나트륨을 필요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과거에 기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 물고기에서 처음에 진화를 얘기했다고 그랬었었죠. 진화했다고. 여기서는 바다에서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초식 동물들의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소금이 굉장히 많았던 곳에서 생활했겠죠. 그러다가 점점 진화하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 오늘날에도 조상들이 소금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지금의 초식 동물들도 소금을 필요로 하겠구나. 그래서 식물보다 거의 50배나 많은 소디움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보게 되면은 초식 동물들이 소금을 많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to remedy,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다, 극복하다 차이점인데 between their needs for sodium and the available in plants. 뭐와 뭐 사이에서의 차이점입니까? 소디움의 필요와 그러한 것, 이용 가능한 식물들에서 이용 가능한 것을 것 사이에서 이렇게 보는 게 낫겠군요. 식물들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됐습니까? 식물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이용 가능한 것, 소디움의 필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이 꼬였네. 식물들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소디움에 대한 필요 사이에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herbivores, 초식동물이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못 해석했다.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대로 영상 올렸으면 되게 창피할 뻔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버티브레이츠 보이죠? 제가 초식동물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지문이 전반적으로 초식동물이다 보니까는 제가 아예 팍 하고 찍어버렸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버티브레이츠는 척추동물이에요. 큰일 날 뻔했다. 이야,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정정합니다. 미안합니다. 요거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허비보어가 나오길래 이게 초식동물이거든요. 허브를 먹는, 채소를 먹는 이빨을 가진 동물들이니까 이게 초식동물이고 버티브레이트는 척추동물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식동물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50배나 더 많은 식물의 material, 물질,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로 덩어리해서 그냥 식물이라고 해도 돼요. 50배나 더 많은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then, 뭐보다?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필요로 한 것보다, 다시 말하면 초식동물들이 필요로 한 것보다 50배나 더 많은 식물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eliminate the excess라고 얘기합니다. eliminate는 제거하다죠. 여기서는 배설하다 정도로 볼게요. 초과분을 배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50배 정도나 많이 먹고 식물을 통해서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식동물들은 먹습니다. 50배나 더 많은 식물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식물들에도 소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트륨 함량이. 그래서 그 식물에 있는 나트륨을 먹기 위해서 50배나 더 많은 식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으면 초과분은 어떻게 하죠? 다 배설하게 된다예요. or 또는 그 초식 동물들은 can seek out,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디움의 근원을 찾을 수도 있죠. The salt taste receptor rewards animals for doing the latter, seeking out salt in order to satisfy their great need. 이 소금과 관련된 미각 수용기라고 할까요? 짠맛 수용기? 짠맛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기는 보상합니다.
동물들을 보상하는데요. 한 것에 있어서 the latter 이게 후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거를 말하겠죠. 왜냐면은 처음에 나왔었던 게 뭐냐면은 식물 속에 있는 소디움을 먹기 위해 50배나 더 많은 식물을 먹는다라고 얘기했고 또는 식물들을 먹지 않는다면 다른 소디움의 근원들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the former 전자가 되겠고 이게 the latter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letter가 의미하는 거는 위의 내용입니다. 그 후자의 것, 즉 다른 소디움의 근원을 찾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comma seeking out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소금을 찾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초식 동물들의 엄청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후자를 하는데 더 많은 보상을 해줍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31번 지문이 좀 어려웠다면은 우리가 말에서 꼬일 수 있는 거고 내용을 이해하면 좋거든요.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지금 사냥이 염소라고 할까요? 사냥이 벽을 타면서 무엇인가 핥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말이 무슨 돌 같은 거를 지금 핥고 있는 것 같지요. 지금 이 두 상황은 모두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두 상황은 모두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초식 동물들의 선조가 누구였냐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척추동물이죠. 척추동물들의 선조가 누구였었냐면은 바닷가에서 진화를 했었던 애들이었죠. 바닷가에서 진화를 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금이 흔했을 겁니다. 바닷가는 소금이 흔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을 포함해서 다른 재료들을 포함해서 성분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소금을 먹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졌을 겁니다. 물론 풀, 식물을 통해서도 소금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후자의 부분이지 다른 소디움의 근원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실제로 여기는 댐입니다. 댐의 벽 같은 곳에 사냥들이 올라가서 햇빛 때문에 증발하고 남아버린 소금을 핥고 있는 모습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말을 사육할 때 각설탕 먹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금을 묶어놔요. 왜냐면은 초식 동물들이 바닷가에서 진화했던 생명체들이니까 이 소금을 꼭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풀을 통해서도 얻긴 하지만 이러한 다른 근원들을 통해서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제를 다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의 동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모두 진화했을 때 그 조상이 필요로 했던 것으로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예시가 나왔었던 거를 제가 조금 편하게 풀어드렸는데요. 아마 그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현장 강의하면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이 그림에 대입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보신다면 충분히 31번 지문은 잘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선배들도 처음에 어려워했어요. 여러분이라고 안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잘 분석하시면 여러분 지문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32번 지문입니다. 32번 지문의 주제를 보게 되면 직감은 과거의 정보에 기반한 인지체계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나요? 이것도요? 안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예시 안 들고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갈게요. We might think,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Our gut instinct입니다. 이게 창자라는 뜻인데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찬자의 본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단어로 intuition이거든요. 한 단어로 intuition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intuition이라는 단어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intuition은 직감이죠, 직감. 그래서 이거를 창자의 느낌이라고 하지 말고 직감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직감은 그냥 내면의 감정 아니야? 그러니까 은밀한 내면의 목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게 얘들아. 직감에 따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감이 보여요? 제 직감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But 하지만 실제로는 it is shaped. 그 직감은 형성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까?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something visible 후치형 용사 뒤에서 꾸며줘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around us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힌트예요. 우리가 직감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인식이랍니다. 좀만 더 such as 뭐와 같은 것이냐면 얼굴 표정이나 시각적인 불일치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so that으로 묶여 있네요. 이 fleeting이라는 거는 뭐 순식간의 뭐 재빨리 지나가는 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fleeting은 앞에 있는 facial expression or a visual inconsistency를 꾸며줍니다. 얼굴의 표정이나 시각적인 불일치와 같은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가서 종종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알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차렸나? 즉 우리가 그걸 봤나? 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휙 하고 지나갑니다. 이 문장만 이해하면 이 지문은 끝났습니다. 정말로. 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얼굴 표정을 딱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감은 뭐냐면 저 사람 기분이 안 좋네. 우리가 이렇게 직감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금방 지나가서 우리가 그걸 봤구나라고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랍니다. 결론, 이 직감이라는 건 나의 내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생기는 거더라?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딱 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긴 하지만 잠깐 지나가는 얼굴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라는 직감을 느끼듯이 직감이라는 거는 결코 내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겉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Psychologists now think of this moment as a visual matching game. Think of A as B가 나왔었죠. 뭐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했었었죠. 뭐 예를 들어서 C, A, S, B 라든지 아니면은 look upon A, S, B 그쵸? 그리고 또 뭐 했었었죠? regard A, A, S, B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했었었죠. consider A, B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워놔야만 이게 단어가 바뀔 때에도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다음 문장. 심리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여겨요. 이러한 순간 너무나도 재빨리 휙 하고 지나가는 상황을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비주얼 매칭 게임으로 인식합니다. 비주얼 매칭 게임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일단 넘어가 봐요. So, 그래서 stressed.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은 rushed. 서두르는이라고 할까요?
서두르는 르지 르. 서두르는 또는 굉장히 피곤한 사람 있죠. 딱 봐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 정신없고 되게 피곤해하는 어떤 사람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은 to resort to입니다. 이게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depend on 혹은 upon도 되죠. up이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rely on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계열 있죠. 그래서 resort to라는 계열 아니면 뭐 fall back on 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뭐뭐에 의존하다 계열 resort to입니다. 뭐뭐에 의존하다. 따라서 스트레스 받고 서두르고 또는 굉장히 피곤해하는 어떤 사람은 의존하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비주얼 매칭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넘어가 봐요. When they see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상황을 보는 건데 자신들 앞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빠르게 매치시킵니다. 그러한 상황을 무엇에 매치시키죠? A sea of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 속의 바다, 즉 기억이겠죠. 기억에 매치시킵니다. Stored,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냐면 Mental Knowledge Bank, 정신적 지식의 은행, 정신적 지식의 저장고, 말을 참 뇌죠, 뇌.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들의 바다, 즉 기억에 빠르게 매치시킵니다. And then 그러고 나서 based on a match, 그 매치에 기반해서 그들은 할당합니다. 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give, 줍니다.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한 정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In front of them. 자신들 앞에 그러한 정보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문장이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중요해요.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빠르게 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기억에 매치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서둘러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대답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나 진짜 할 거 너무 많아요. 꼼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어떠한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이 상황을 보고 예전에도 그랬지 이렇게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직감으로 빠르게 무엇인가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볼까요? A라는 사람이 뭘 봤냐면은 꼬맹이들 둘이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봐봐. 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성급해해요. 꼼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현저히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각적 매칭을 하는 거야. 예전에 이런 모습을 본 거지. 여러 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쟤네 서로 춤추네. 예전에도 그랬잖아. 라는 식으로 직감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요.
예전에도 쟤네들은 저렇게 부둥켜 안고 춤을 같이 췄어. 내가 지금 피곤해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내가 봤었을 땐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얘네 춤추고 있겠네. 직감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고 힘드니까 꼼꼼할 생각할 가능성이 없어서 예전에도 얘네들이 이러고 있었을 때 서로 춤췄었잖아. 아, 그러면 직감적으로 봤을 때 얘네 지금 춤추고 있겠구나? 근데 현실은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시각적 매칭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네들이 서로 춤을 췄었고 그 전에도 이렇게 하고 춤을 췄었었는데 지금도 아마 춤추고 있겠지 뭐 라는 식으로 빠르게 직감에 의거해서 자신 앞에 있는 놓인 상황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었어요. The brain then sends a signal to the gut. 뇌는 그러고 나서 보냅니다. 어떤 신호를 창자에게 보내요. 뭐 이게 창자니까는 깊은 내면을 의미하는 거겠죠? which has many hundreds of nerve cells. 그런데 이 창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콤마 대시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창자는 가지고 있는데요. 수백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he visceral feeling we get in the pit of our stomach and the butterflies we feel are a result of a cognitive processing system. 따라서 visceral, 어려운 단어입니까? 이것도 본능적인 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나왔던 innate, inborn 이런 친구 있죠. 따라서 본능적인 느낌은 we get 무엇을 얻는지 목적어 없죠? 목간대가 또 생략이 됐고요. 우리가 얻게 되는 느낌 어디에서? The pit of our stomach 우리의 배의 구덩이에서 얻게 되는 느낌? 쉽게 말하면 구덩이에서 배의 구덩이에서 느끼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뱃속이라고 합시다. 뱃속. 뱃속에서 얻게 되는 느낌과 The butterflies we feel 여기에도 지금 목적어 없으니까 목간대 생략됐겠죠? 대신나 위치 생략됐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나비들 그렇게 하지 말고 긴장감 무엇인가 속에서 나비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느끼는 이 긴장감이라는 것들은 주어가 두 개네. 본능적인 느낌과 이러한 긴장감들은 무엇이더라? 바로 결과더라. 무엇에? 우리의 인지 과정 체계의 결과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장 좀 이상했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뇌가 깊은 내면으로 느낌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되고 긴장감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결국에는 인식의 과정의 체제, 즉 직감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글이 32번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 이유는 말을 너무 돌렸어요. 우리의 직감은 내면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인데 그게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그걸 봤다라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외부에서 일어나는 무엇인가거든. 그런데 이 시각적 매칭 게임이란 건 뭐냐면 굉장히 피곤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서두르는 사람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자신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과거의 기억 속에서 매치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었지? 지난번에도 저랬었어. 나는 꼼꼼하게 생각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그 전에도 그랬었잖아. 라는 식으로 성급하게 어떤 상황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라는 것은 인지적 과정의 체제, 즉 직감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게 32번이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31번, 32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읽어드리는 게 좋긴 하겠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 이상 어려운 지문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헷갈리는 지문은 있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 꼬여있는 지문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11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31번과 32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있는 질문은 제가 내일은 오전에 좀 할 일이 있어서 금요일에 촬영할 수 있으면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진도 밀리지 않게 제가 그때그때 촬영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단어 열심히 외우고 계시고 분석 철저하게 하셔서 현장 강의에서 변형 문제 풀 때 여러분의 능력을 널리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울여 주신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현장 강의에서 뵐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